네,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ENB 환경 감시 방송에서는 총 4회에 걸쳐 지구 환경에 대한 문제를 집중 탐구하는 특별 기획 코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탄소 배출권 정의에 이어서 오늘은 탄소 배출권 거래 국내외 현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도 저희 본부 중앙부의 한성희 부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 탄소 배출권이 무엇인지 조금 자세히 살펴봤고요. 또 오늘은 탄소 배출권 거래소 국내외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예정인데 먼저 이 탄소 배출권 거래소가 무엇인지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탄소 배출권 거래소는 한마디로 무형의 탄소 배출의 권리를 사고 파는 시장을 말합니다. 네. 즉 탄소 배출 한도에 여유가 있는 국가나 기업이 마치 물건을 파는 것처럼 그 여유분을 다른 나라나 회사에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탄소 배출권들을 사들인 기업은 그만큼 배출 한도를 합법적으로 늘릴 수도 있고 배출할 수도 있고요. 네. 또 판매 기업은 부가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 그래서 이 탄소 배출권 거래소를 흔히들 탄소 시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탄소 거래소, 네. 탄소 배출 거래소 이를 줄여서 탄소시장이라고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죠, 그렇죠? 자, 그럼 저희도 알기 쉽게 지금부터는 탄소시장이라는 표현으로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회장님, 가장 먼저 이 탄소시장이 열린 곳은 어디입니까? 시카고의 2013년도에 거래소가 처음 시작을 했고요. 영국 런던이 2014년도, 토론토가 2014년 12월에, 그리고 그 유럽 에너지 거래소가 독일 라이프치히에 2005년도에, 그리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어서 2005년도 오스트리아 그라조에, 2006년도에 프랑스 파리가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니까 유럽의 여러 나라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보니까 유럽에서 지금 현재 탄소 시장이 가장 활발한 상황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2017년 작년 통계에 따르면 유럽 시장에서 1년간 거래된 탄소량은 20억 6천만 톤, 금액으로는 약 5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수치는 전 세계 탄소 거래량의 약 80%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거래 규모와 거래 금액 모두 전년 대비 100%가량이 증가했습니다. 2005년 탄소 거래소를 처음 시작한 해에 비해서 약 6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유럽에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탄소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부회장님 제가 알기로는요. 전 세계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 중국이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중국이 맞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네. 절반이 넘는 양을 배출하는 네. 유일한 국가입니다. 네. 전 세계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맞습니다.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절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국이 탄소를 왜 이렇게 발생을 많이 시키는 걸까요? 중국은 면적도 넓고 네. 물론 인구도 많지만 산업 구조에 대한 내용들이 약간 특수성이 있습니다. 네.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많은 제조업을 보유하고 있고요. 네. 제조업 대부분은 화학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데 전력이 네. 화력발전으로 생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용하는 전력이 화력발전, 이 화력발전이 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원인이게 되겠네요. 그러면? 아닙니다. 문제는 화력발전이 아니라 화력발전에 네. 사용되는 연료를 무엇으로 사용하느냐 이 중요합니다. 네. 유럽이나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도 화력발전소를 많이 활용하지만 대부분은 천연가스나 청정 연료 등을 활용합니다. 네. 하지만 중국은 그동안 석탄을 주 연료로 화력발전을 가동하였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석탄을 네. 사용하는 화력발전은 엄청난 양의 탄소를 배출시킵니다. 네. 중국 정부의 자체 발표에도 작년에 중국 전역에서 배출된 탄소량을 약 100억 톤 정도라고 했는데요. 이 양은 유럽 전체에서 작년 1년 동안 거래된 탄소량의 5배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영상에서도 지금 함께 보셨지만 중국의 어떤 수많은 공장에서 내뿜는 이런 연기들이 우리나라까지 밀려와서 정말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는 건데요. 이 세계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중국이 그렇다면 왜 그동안 탄소 시장을 활성화시키지 않은 걸까요?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보호한다는 네. 측면이 아주 강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도 비판을 받게 되어 있고요. 중국 내 자국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국도 빠르게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시도한다, 많이 달라질 거다 이런 건 사실은 조금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요? 네, 중국은 그동안 상하이와 베이징 등의 7개 지역에 네. 시범 사업을 실시해 왔었던 배출 거래제가 내년부터는 중국 전역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조치는 세계 최대의 탄소 시장이 배출되는 시장을 탄소 시장이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배출권 거래제가 내년부터는 중국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그래서 세계 최대의 탄소 시장이 열린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세계 최대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의 탄소 시장 규모가 얼마나 크길래 그런 말씀이 가능하시는 걸까요? 먼저 지난해 중국 내에서 7개 시범 지역의 총 배출권 거래량은 네. 거래량은 약 2억 톤이고요. 총 금액은 7억 5천만 달러에 해당됩니다. 네.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발표에 따르면 시범 단계 중국 탄소 시장은 네. 전력 부분에서 30억 톤 이상의 탄소를 차지하는 약 1,700여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네. 이는 중국 국가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규모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국가 배출량의 약 유럽 전체 탄소 시장의 규모를 추월했다고도 밝혀지고 있는데요. 네. 이를 통해서 볼 때 중국의 배출 거래제 전면 확대 시행으로 세계 최대 탄소 시장이 개장하는 의미가 됩니다. 현재 전 세계 탄소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곳이 유럽 연합인데 중국 탄소 시장이 30%만 갖고도 이 유럽 연합 전체 거래량보다 많다. 정말 사실 엄청난 규모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전 세계 탄소 시장의 규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지난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은 320억 톤에 달하고요. 네. 거래 규모는 하나로 약 800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에 세계 탄소 거래 시장은 3조 네.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천조의 원으로 이르러서 전 세계 시장의 석유 시장 규모를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석유 시장보다 더 크다라고 한다면 정말 사실 엄청나게 큰 시장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탄소 시장에 대한 준비를 정말 단단히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좀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네. 탄소 배출권 거래량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탄소
시장이 있으나 마나한 유명무실한 네. 실정이고요. 네. 먼저 우리나라 탄소 시장의 탄생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2012년 5월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제정이 됐고요. 네. 2003년 1월에 준비기획단이 운영됐고 2014년 1월에 네. 국가 감축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7월에 할당 대상 업체를 지정을 했는데요. 525개 기업이 선정되었고요. 네. 2015년 1월에 드디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이 됩니다. 근데 제가 표를 보니까 관련법과 시행령을 만들어서 지금 525개 기업의 배출권을 할당을 해왔는데 왜 거래량이 미미하고 조금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보시는지요? 이건 정부와 기업의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네. 2014년 정부에서 연간 탄소 배출량을 할당했을 때 네. 할당 대상인 520개 업체 중 절반 가량인 243곳이 네. 이의 신청을 제출을 했습니다. 네. 이의 신청을 한 기업은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 대한항공, 네. 서울발전 등 주로 대기업이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고려아연이나 비철금속 업종에 속한 17개 기업이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탄소 배출량 할당을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많은 기업들이 반발을 한 걸까요? 네, 정부에서는 그 기업과 전문가들을 포함한 공동 작업반을 네. 꾸려서 수년간 축적된 기업들의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네.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산출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체들이 정부의 결정에 불만을 가지는 이유는 탄소 배출권이 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는 정부의 이런 부담감이 있는 데다가 정부의 결정을 믿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의 신청을 한 거네요. 그 이의 신청에 사실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궁금합니다. 정부에서는 할당량이 부족하다는 기업들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기존 네. 할당량보다는 5천여만 톤이 많은 16억 8,700만 톤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의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네, 기업들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였는데 왜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걸까요? 네, 한마디로 사고 팔 물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장이란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인데요. 그렇죠. 기업들이 탄소 배출권을 시장에 내놓지가 않으니 자연히 시장은 활성화가 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기업들은 왜 탄소 배출권을 시장에 내놓지 않은 겁니까? 기업체가 주장하는 이유는 기업별 할당량이 너무 적어서 아. 감축분을 내놓을 기업이 거의 없다고 네.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할당량이 남아도는데도 팔려고 시장에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아도는데도 팔려고 하질 않는다. 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올해 받은 배출권 중에서 남은 양을 시장에 내놓게 되면 정부에서는 이 기업이 배당량이 네. 많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다음에는 줄여야겠다라고 생각할 것으로 기업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기업들이 그렇게 정부를 못 믿을 수가 있을까요? 기업들만은 탓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의 이의 신청에서 정부가 할당량을 늘려주지 않았습니까? 네. 한번 정해진 할당량이 이의 신청에 달라지는 걸 본 기업들은 언제든지 할당량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 할당량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인데 정부의 정책이 그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한 탄소 배출권 가격이 시행 초기에 톤당 1만 원대로 너무 낮은 것도 물량을 내놓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배출권 가격이 낮다 보니까 기업들은 이를 시장에 내놓기보다는 자산으로 여기고 보유하겠다는 마음이 더 큰 것입니다. 자산으로 보유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 탄소 배출권이 자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기업이 소유한 그 배출권 이상의 탄소 배출권을 사용했을 때 네. 가격이 3배에 남았을 때 가격이 3배의 과징금을 내야 됩니다. 올해는 남겼지만 이듬해는 어찌 될지 모르니까 팔지 않고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배당받은 배출권을 남겼을 경우에 이듬해에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다면 배출권을 다음 해에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네네. 실제로 유럽연합에서도 일정 기간을 정해서 배출권 2월 금지를 하고 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는 아니지만 네.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지는 아니지만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한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작년 4월 환경부에서는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배출권을 과도하게 이용한 기업에 대한 다음 해 할당량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네. 즉 배출권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시장에 내다 파는 게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부작용도 크기 때문에 이익이 되는 구조를 부작용도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기업이 올해 배정받은 배출권이 남아있을 것 같으면 네. 이를 시장에 팔지 않고 탄소를 그만큼 배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탄소 절감을 위해서 시작된 배출권 제도가 오히려 탄소를 더 많이 발생시키는 역효과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제 정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말씀을 해주시길 정부에서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각 기업들의 배출권을 배당하셨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2018년 올해 배당량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작년에 남은 배출권을 올해로 많이 이월한 기업에게 할당량을 줄여서 배당을 했는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네. 규정에 따르면 작년 6월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치를 확정해서 발표를 했었어야 됐습니다. 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기획재정부에서 환경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업무를 받은 환경부에서는 지난해 말에서야 뒤늦게 2018년도 말에 네. 1년치 계획만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환경부는 업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제한이 없이 고려 없이 네. 약 85% 수준으로 일괄을 적용해서 실행을 했기 때문에 네. 업계의 불만이 컸습니다. 그쵸. 게다가 2019년부터 2020년 계획을 발표를 하지 않아서 보통 기업들에서 이제 3년 추정제분 제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는데 장기적인 사업에 대한 준비는 할 수 없도록 오히려 차질을 빚게끔 만들었던 겁니다. 작년 4월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정책은 결론적으로 시행이 되지 못했고요. 정부의 정책을 믿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의 불만도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 85%로 할당량을 배분했다면 많은 기업들이 배출권이 부족하다라고 아우성치지 않을까요? 네,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는 많은 분들이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네. 현재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아직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지만 현재까지는 이의 신청이 들어온 기업이 극소수로 거의 없습니다. 할당량을 15%나 줄였는데 어떻게 이의 신청을 하는 기업이 늘지 않고 거의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의 배당량이 사실 그렇게 좀 많이 남아 돌았나요? 어떻습니까? 네, 물론 할당량을 남긴 남지만 15%까지 초과해서 남지는 않습니다. 그럼 기업들은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초과된 배출량만큼 탄소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야 되는데 시장에는 팔려고 내놓은 그런 배출권이 없다라고 한다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어떤 시장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물어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탄소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예비 배출권을 이번 달에 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배출권 시장이 크게 침체된 배출권을 구할 수 없었던 상황을 감안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자, 이번 달부터 예비 배출권을 풀기로 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 탄소 시장이 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네. 하지만 그 예비 배출권을 푼다고 해서 이게 시장 활성화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네. 정부 정책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요. 정부 정책의 신뢰도 회복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그 내년도 할당량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향후 우리나라 그 정부의 어떤 장기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른바 그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 이번 6월 말에 발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2030 기본 로드맵은 국내외에 이미 2016년 12월에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원전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관련 계획들이 마련되었고 이를 반영하는 2030 로드맵 수정 보완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기존 기본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600만 톤의 배출량을 목표로 합니다. 추가적인 감축 노력이 없이 현재 추세대로 배출될 경우에는
851만 톤이 예상되는데요. 네. 이 예상 배출량의 약 37%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37%면 정말 엄청난 양을 줄인다라는 계획인데 결국 줄어든 양만큼 어떤 기업들의 부담은 커질 것 같고요. 자, 그런데 기업들이 탄소 배출량을 과연 그렇게 줄일 수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겠죠. 많은 분들의 생각에도 배출량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네. 국내 도입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본다 하더라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도 이용해야 된다고 하고 대규모 재정 지원 그리고 비용 부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도 안 되면 각 기업들은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네. 공장 가동 시간을 줄인다든지 그것도 안 되면 해외 시장에서 탄소 배출권을 그만큼 구입해야만 합니다. 보니까요. 앞으로 아주 기업들의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탄소 배출권 할당량은 점점 줄어들고 또 탄소 시장에 나와 있는 배출권은 없고 조금 좋은 방안이 없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결론은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탄소은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탄소 시장의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탄소 시장의 가장 큰 침체 이유는 배출권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남아도는 배출권을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습니다. 남아도는 배출권을 안심하고 맡기고 네. 배출권이 필요한 기업은 구입하거나 빌려 쓰는 탄소은행 설립이 현재 우리나라 탄소 시장에서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한국거래소에서만 가능한 탄소 거래소를 민간 영역으로 확대 개방하여 시장을 활성화시켜야만 합니다. 네, 맞습니다. 탄소은행 설립과 민간인 탄소거래소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강조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 사실 아쉽게도 이 부분은 조금 다음 시간에 다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